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한의학에서도 쑥에 대해서 아주 이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쑥은 한의학에서 볼 때는 성질이 매우 따뜻하고 맛이 약간은 맵고 쓴맛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독이 없어서 우리 경락을 따뜻하게 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쑥 자체가 약간 습기를 없애주는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가려움증이 있거나 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아랫배가 차갑고 해서 여러 가지 여성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손발도 같이 차가워지는 경우에 이 쑥을 이용해서 찜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쑥을 가루내서 고추 가루와 함께 섞어서 고추와 쑥을 같이 가루내서 우리 참기름에 개어서 이렇게 바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주부습진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나 이 쑥찜질은 여성분들에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쑥찜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쑥은 여러 가지 쑥이 있는데요. 그 집에서 우리 먹는 그런 쑥을 이용해도 되고, 말린 쑥을 헝겊에다가 넣어서 한번 찝니다. 보통 한 2~30분 찌거나 네. 끓여주면은 쑥은 이제 따뜻하게 이제 배 이런 포가 되겠죠. 그 팩을 하복부에 대거나 또 여러 부위 다른 아픈 부위에다 대시면 되겠고요. 혹시 피해야 할 분이 계실까요? 그 주로 이제 이 쑥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열이 많거나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이제 우리 통증이 아주 이제 뭐 약한 경우에 또 우리 화상, 감각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상 입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쑥찜질 팩입니다. 예. 이 부위를 갖다가 좀 아픈 부위 여기다 이렇게 대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뜨뜻한 물에다 풀어가지고 목욕하는 데 쓰셔도 되고요. 그래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손 교수님, 이게 온찜질도 있지만은 냉찜질도 있잖아요. 그럼 어떨 때 온과 냉을 갖다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좀. 그거 진짜 궁금해요. 이게 뭐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무조건 따뜻한 게 좋거든요. 근데 또 아니란 얘기도 그거는 또 아닐 참 것 같아요. 궁금한데요. 네. 네. 온찜질과 냉찜질은요, 기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응증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급성기 때는 차가운 냉찜질을 하고요. 만성기 때는 온찜질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원칙은 알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럼 먼저 냉찜질부터 어떤 경우에 좀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차 교수님? 네. 예, 냉찜질은 주로 이제 갑자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어떤 뭐 다치거나 해서 통증이 있거나 또 붓거나 열이 나거나 뭐 벌겋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몸에서 몸에 전체적으로 열이 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외에 또 우리 벌한테 쏘였을 때나 아니면 벌레한테 물렸을 때도 우리 냉찜질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갑자기 뭐 눈이 막 충혈되고 붓고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만성적인 피로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냉찜질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증상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좋다는 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찜질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온찜질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 그런 분들 특징이 근육이 항상 강직돼 있고 또는 이제 통증이 만성적이고 차가운 통증을 많이 느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아픈 부위가 차갑거나 또는 몸 전체가 차거나 몸이 허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온찜질이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허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허열이 뭔가 하면 우리 막 감기 걸려서 열은 나지만 몸은 막 추운 경우 있죠. 예, 이런 경우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허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는 열은 나지만 따뜻한 찜질을 하셔야만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해보자면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좋고요.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 온찜질이 좋다 저희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요. 체열 측정을 해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하던데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체열 측정기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통 그 만성 통증 사례자를 한번 좀 모시고 체열 측정을 직접 한번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이 자리에서. 네, 손 교수님. 예, 오늘 그러면 네. 뭐 허리나 무릎이 조금 오래 아프셨던 분 계시면 한번 나오시면은 한번 체열 측정 해보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나오시기 하겠습니다. 전에 보통 그 측정기 보면요, 이렇게 막 예. 파랗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뭐 색깔이 좀 뭐 노랗게, 빨갛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색깔이 뭐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 나오는 게 이제 네. 온도가 높을 경우에 빨갛게 나오고요. 파랗게 가면은 이제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파랗게 나오게 되고요. 아주 차가운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체열 측정기에 결과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체열이 더 높게 나오나요? 그러면요? 예,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염증성 상태고